안녕하세요. 하기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3학년 선배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생들의 등교인데요. 그동안 3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전 선생님들이 등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어요. 3학년 선배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학교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학교는 학생들이 있어야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어제 날씨도 좋아서 더 3학년 등교한 게 더 잘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음 주에 2학년 등교하고 그 다음 주에 1학년이 등교할 것을 또 1학년 선생님들과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학교에 오셔서 맛있는 급식도 먹고 즐겁게 수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단원을 여러분들이 작성한 나의 신념 선언문을 보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4번에 예진이의 선언문을 한번 볼까요? 나는 오직 나의 삶을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이 아닌 공통의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공통의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한다. 남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또 누군가 슬퍼하고 있을 때는 말없이 위로해 준다. 자, 예진이가 추구하는 것은 본래적 가치일까요? 도구적 가치일까요? 네, 본래적 가치이죠. 다른 것을 위한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래적 가치입니다. 자, 5번의 병찬이의 선언문을 볼까요? 나는 차별 없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차별받는 사람은 도와주고 성차별하지 않겠다. 자, 라는 그의 신념 선언문 속에 그가 추구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밑줄 그은 것들이고요. 병찬이가 추구한 가치 또한 본래적 가치입니다. 6번의 규빈이의 선언문을 볼까요? 나는 도움을 신념으로 삼을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것이다. 누구든지 도울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바빠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도울 것이다. 와우, 규빈이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진 학생이네요. 규빈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타인을 돕는다는 거죠. 그러면 규빈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슨 가치일까요? 본래적 가치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도 패들렛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념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패들렛도 해보아야 적응할 수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 지나더라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터넷 활용하는 그 능력도 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교과서 76쪽입니다. 학습 목표, 삶의 목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세울 수 있다. 살아가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자고 재미나게 놀고 중요하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잘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직 확실한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단원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삶의 목적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컨의 삶을 보면서 링컨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은 소년 시절 고통받는 흑인을 보고 노예 해방을 일생의 목적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인이 되고자 했다. 그는 사업 실패와 국회의원 낙선 등 27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을 이뤄냈다. 네, 링컨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소년 시절부터 흑인을 보면 노예 해방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 동안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 찾으셨나요? 자,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목적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꿈은 무엇일까? 등등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린 살아가죠. 자, 이런 삶의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이라고 하죠. 그럼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밑에 레밍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북유럽에 사는 들쥐 레밍은 1년에 한 차례씩 수천 마리의 쥐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죽음의 질주를 한다. 왜 그럴까? 레밍은 무리지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앞선 쥐들이 뛰기 시작하면 왜 뛰는지 모르면서 뒤에 있던 수천 마리의 쥐들도 같이 따라 뛴다. 하루 종일 뛰다가 앞에 쥐들이 절벽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다른 쥐들도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참 재미있네요. 그냥 쥐들이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겠죠. 레밍은 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뚜렷한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저냥 살아간다면 얻는 건 하나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만 남겠죠. 삶의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 코로나19로 인해서 입학식 못하고 온라인 계약 4월에 시작하고 지금 5월 말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석 체크하고 온라인 강의 듣고 뭐 이런 삶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는 게 있나요? 그리고 다소 이제 후회가 남겠죠. 그런데 온라인 계약 시기에도 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먹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또 과제 수용도 더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겠죠. 자, 여러분의 삶에 그 목적을 세운다는 거 왜 중요한지 어렴풋이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온라인 등교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확실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후회가 드는지 아니면 정말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오늘부터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또 왜 중요하냐? 삶의 목적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이란 움직이게 하는 본래적인 힘을 말해요. 자, 본래적인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27번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했던 링컨은 뚜렷한 삶의 목적, 흑인 해방이라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특히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목적을 선택하여 살아갈 자유가 있는데요. 이 선택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삶의 이것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현하고 하려고 하는 일이나 삶의 방향을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목적입니다. 교과서 77쪽 한번 함께 해볼게요. 갈매기의 꿈. 청소년기에 아주 오래됐지만 청소년들에게 추천 도서로 매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책이 바로 갈매기의 꿈이죠.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책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 책장에 이 책이 꽂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 추천 도서였거든요. 자, 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조너던 리빙스턴이라는 그런 갈매기가 나와요. 다른 갈매기들의 먹이를 구하려고 나는 것과 달리 나는 즐거움과 더 큰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갈매기이다. 그래서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비행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고된 훈련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러한 조너선의 행동은 전통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져 조너선은 갈매기 무리에서 쫓겨난다. 조너선은 외로움을 극복하며 연습을 거듭했고 결국 새로운 비행법을 터득한다. 그 후 조너선은 자신이 경험한 자유로운 비행 방법을 다른 갈매기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갈매기 무리에게 돌아간다. 자, 갈매기 조너선이 삶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다른 갈매기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무의미하다, 재미없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다른 갈매기들과 그냥 비슷한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는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 한번 살펴볼까요? 탐험가이자 인류학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존 고다드는 15세에 적었던 꿈의 목록으로 유명합니다. 어릴 적 127개의 꿈의 목록을 만들고 지금은 그 중에 115개의 꿈을 성취했다. 제가 15세 때 할머니와 숙모가 대화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영감이 떠올랐는데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27개 항목을 모두 다 이루려고 고민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가 적었던 꿈의 목록 몇 가지 살펴볼까요? 등반할 산, 에베레스트 산, 킬리만자로 산, 탐험할 곳, 여행할 장소, 해낼 일, 배워야 할 것, 의료활동과 탐험 경력을 쌓을 것, 비행기 조종술 배우기 등등 여러 가지로 삶의 목적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그 하고 싶은 목적을 적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막 꿈의 목록을 막 적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의 목록을 적을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패들렛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과제 수행해 볼까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의 꿈의 목록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꿈의 목록을 다른 친구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그런 긍정적인 댓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친구의 꿈의 목록을 보고 댓글도 써주세요. 자, 교과서 78쪽 볼게요. 올바른 삶의 목적 세우기 볼까요? 삶의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삶의 목적이 올바른 삶의 목적이어야 되겠죠?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목적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남미의 석유 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요. 한때는 남미에서 GDP가 가장 높은 매우 성공적인 나라였는데 현재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남미가 지금 현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매우 많죠.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마약과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된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이다. 음악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감수성을 일깨워 협동심과 배려심을 가르침으로써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각종 범죄로 가득한 도시에서 힘든 삶을 살던 구스타보 두다멜은 10세에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을 접하면서 마약과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 후 그는 28세에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지휘자로 취임하며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식 채널 2에도 이 영상이 있는데요. 엄청난 베네수엘라의 이 음악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는 빈민가에 꿈도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준 정말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면 내가 처한 현실이 정말 비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목적이어야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저마다 삶의 목적은 다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삶이 다 옳은 삶, 바람직한 삶,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니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은 어른인데 저런 삶을 살까? 좀 안타깝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은 우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목적이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치 배웠잖아요. 본래적 가치, 도구적 가치, 정신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있는데요. 삶의 목적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그 자체로가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그 목적을 세운 건지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는 비난과 손가락질이겠죠. 자, 그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옳은 것인지 근본적인 목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돈, 명예, 지위,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어때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나요? 아니죠. 도구적 가치죠.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리고 행복, 평등, 사랑과 같은 가치는 어때요? 이런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옳은 근본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앞 단원을 배우면서도 느낌이 왔는데 지금 이 단원을 배우면서도 올바른 삶의 목적과 관련해서 도구적 가치보다는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더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 이제 더 잘 알게 되었죠?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테레사 수녀,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간디의 그런 삶을 보면 그들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며 인권 존중, 사랑, 평화 등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만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며 올바른 목적을 세우고 목적 세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노력할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교과서 79쪽 함께 해볼까요? 삶의 목적을 실천한 라이언. 자, 혹시 이 라이언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라이언은 캐나다에 사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깨끗한 물이 부족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이후 라이언은 우물을 파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집 주변에서 심부름하며 $70를 모았으며 이 돈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라이언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모금 활동을 펼치고 NGO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라이언과 그의 가족이 설립한 라이언 우물재단은 2007년까지 세계 14개 국가에서 모두 319개의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라이언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 안에서 참여하고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나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거죠. 네, 초등학교 1학년이 라이언이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네, 우물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은 많지만 그럼 내가 직접 우물을 한번 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겠죠. 근데 라이언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이뤄낸 거죠. 라이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개인적으로 자기가 모금 활동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죠. 그저 아프리카의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라이언의 삶의 목적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과서에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교과서에 잘 작성하고 있죠? 자, 여러분 등교 계약하면 여러분 교과서도 한번 선생님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라이언의 삶의 목적. 네, 올바른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적이고 생명 존중, 그 다음에 평등과 같은 그런 도구적 목적이 아닌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을 올바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79쪽의 4단계 내 삶의 목적 이야기로 구성하기 이것은 여러분 자율 과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패들렛으로 링크 해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80쪽 도덕 공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